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생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이준의 기센 부동산 진행을 맡고 있는 이진우입니다. 2014년 1월 9일에 실린 경제신문 타이틀입니다. 공장 총량제 투자 꿈도 못 꿔, 유망 프로젝트 장벽 걷어야, 수도권 정비 계획법 등 꼼짝 말라식 무차별 제재. 2014년 3월 11일 경제신문 제목입니다. 녹수는 지방경제, 경제자유구역 절반, 실시계획도 못 세워, 혁신도시는 유령도시, 상위법까지 얽혀 지자체당 규제 평균 450건, 기업투자 꽁꽁.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인허가 담당 부서나 담당 공무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무엇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성장이 끝나고 저성장으로 접어든 대감속 시대인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내수 경기가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런 과도한 규제 표면적인 이유는 지자체 조례 등의 문제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상위 법률 체계의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현재 지자체로의 권한이행으로 투자 유치에 모범적인 성과를 보인 곳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제주도가 꼽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지자체들이 제2, 제3의 제주도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이준우의 기센 부동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공적인 방송을 보시다가 부동산 이슈가 궁금하시거나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다 싶으시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서울 전화 02778-9494,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시면 출연하신 전문가들과 제가 상의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분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박땅꾼연구소 정현수 부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 부소장님은 저희 서울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첫 인사신데 인사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박땅꾼 부소장 정현수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부터는 여러분들께 토지가 갖고 있는 매력과 그리고 토지를 통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노하우를 이 시간 행복한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정현수 부소장과 함께하는 이준의 기센 부동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준의 기센 부동산 첫 순서는 정현수 부소장의 토지 투자 노하우를 들여다보는 토지 투자 로드맵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토지를 왜 사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좀 즐거운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한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사야 하는 이유?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궁금합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땅꾼 부소장 정현수입니다. 여러분 토지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그냥 막연하게 땅,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지금은 이 토지가 재테크 수단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토지를 사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과거 1960년대 이 농경사회로부터 산업사회에 이르기까지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는 이 토지가 유일한 생산수단으로 부, 권력, 그리고 신분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경사회에서 급속하게 공업화, 도시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급격한 이 토지 지가 상승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서울 인근의 경기도 지역도 많이 일어났고요. 여러분들이 이 도시화 속도가 공업화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전국에 개발이 되는 속도도 무척 빨라지면서 신흥 부자들이 많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통해서 정말 큰 신분이 바뀌고 그리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날 만큼 토지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그러한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났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토지를 사는 이유 4가지를 한번 저와 함께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사야 하는 이유 4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막대한 부창출, 제가 말씀드린 농경사에서부터 산업사에 이르기까지 그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강남에 1960년대 초 강남 신사동 아십니까? 신사동 일대가 1960년대 초반에 평당 200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강남 신사동 일대가 1억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평당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몇 배일까요, 이게? 수치상으로 따져보면 50만 배에 달합니다. 196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수익률을 봤을 때 만 원의 가치가 1960년도 초반에 이 강남 땅을 소유를 했다면 지금의 무려 가치는 50억 원에 이를 정도입니다. 그래서 50만 배에 달할 정도로 이 토지가 급격한 상승이 일었습니다. 물론 강남 비단뿐만 아니라 주요 서울 이 도심권이 1222배, 그리고 주요 일반 그 지역 도시들이 960배, 이렇게 해서 토지에 엄청난 상승이 일었는데요.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2004년도에 예를 들면 파주라는 또 신도시가 생겼죠. 이 파주에 LG 디스플레이, 또 이 LG라는 대기업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파주 신도시가 평당 20만 원 하던 어떤 이런 땅들이 지금은 200만 원, 300만 원 더 이상도 가는 그런 땅들로 많이 가치 있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그 광양 아십니까? 2003년도 이 광양에도 포스코 광양제철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전남 순천 신대지구 주변 토지가 평당 10,000원 정도 하던 것들이 지금은 10만 원 이상, 그 당시 거래가가 10만 원 이상 하는 10배 이상 가치를 상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또 당진도 있습니다. 당진의 현대제철, 여러분 유명하죠? 지금 당진이 수도권에서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1시간 거리 이내에 당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아주 교통의 핵이 중심이 되었는데요. 예전 한보철강이 부도가 났을 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한보철강이 부도가 났을 때 그쪽 지역의 땅이 평당 7만 원, 8만 원 이렇게 이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부도 났는데 무슨 거기에다가 땅 투자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현대제철이 인수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은 100만 원, 200만 원을 호가하는 아주 급상승을 이루는 그런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소님 네네. 부창출 다 좋은, 저도 강의 때 이제 그런 배수를 얘기를 한 적이 많은데, 네. 근데 실제 그때 당시는 이제 그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측면에 네. 이제 우리가 표현한 그들만의 리그에서 정보를 독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고급 정보를 갖고 땅을 투자를 하고 뭐 찍어 놓는다는 표현도 좋고 네. 투자도 좋은데, 그런데 지금은 그 정보의 비대칭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어떠한 묻지마 투자가 성행을 했고요. 주변 지인을 통해서 그냥 남이 거 해라 뭐 이런 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들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못된 어떤 기획부동산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피해를 본 사례가 있는데요. 근데 지금은 과거보다도 어떻게 보면 특권 어떠한 있는 분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나서 지금은 뭐 어떤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국토 종합 개발 계획 이러한 체계적인 것들이 다 공시를 해놓고 하기 때문에 잘만 이러한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그리고 시, 군 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내가 발품을 팔고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네. 번째는 막대한 부창출. 또 다른 이유는 또 있습니까? 예, 다른 이유는 있는데요. 제가 이제 세종시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제가 고향이 대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세종시가 작년에 땅값 상승률 1위를 기록했죠. 이 세종시는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국책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지금 아직까지도 이 세종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세종시에서 한 분 만나뵌 분이 있는데, 이분이 3년 만에, 처음에 이 세종시가 3년 전에 이제 토지 아직 많이 형성이 안 된 시점에 세종시 주변의 인근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 이 땅을 좀 모양을 이쁘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아셔가지고 예쁘게 맛도 좋은 게 예쁜 게 또 맛도 좋다고 이런 것도 있는 것처럼 그 땅을 예쁘게 성형을 해서 매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를 한 두세 배 이상 시세를 남기는 걸로 인해서 분산 투자를 또 해가지고 지금은 약 100억대 이상의 자산을 지금 원룸과 다세대를 이렇게 짓고서 세종시 주변으로 상당한 부를 창출한 분이 또 계십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이런 앞으로의 어떤 국토 종합 개발 계획으로 인해서 이런 잘
따져보시면 그런 포인트들을 잘 찾으실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런 전문가들과 어떤 상담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이유 또 설명해 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두 번째는요, 한계성입니다. 이 토지라는 거는 증가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부증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부증성이죠. 예. 늘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뭐 바다를 메꿔서 약간 간척지 이 땅을 제외하고는 이 땅을 늘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지리적인 한계가 있고 고정성이 있기 때문에 땅은 대전에 있는 땅을 강남으로 옮길 수 없을 만큼 이 땅이라는 건 지리적인 고정성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도 위치, 두 번째도 위치, 세 번째도 위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땅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땅의 값어치는 올라갈 수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예전처럼 그냥 그 땅을 많이 갖고 있다가 앞에 도로가 나서 개발이 돼서 이렇게 큰 부를 창출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국토 계획, 그런 지방 계획, 시군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이런 서류, 그다음에 이제 어떤 지적도, 등본 이런 것들 서류를 절차를 확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안전하게 그리고 황금성이 높은 투자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부증성의 예외도 있죠. 새만금 같은 데는 지도가 네. 한 1억 200만 평 정도 국토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세 번째 이유 또 설명해 주시죠. 네. 세 번째 이유는요, 그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을 실현을 가능한 게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택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 도로가 없는 땅을 맹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 없는 땅도 우리가 땅을 매입하기 전에 정말 어떤 개발 이슈가 있는 그 지역에 가셔가지고 맹지를 보셔도 처음에 그 땅 앞에 도로 있는 땅 주인에게 도로 사용 승낙서만 잘 받아내실 수 있다면 이 맹지라는 땅도 뭐 예를 들어서 한 7, 8만 원에 구입한 이 땅을 도로만 내므로 인해서 2, 30만 원의 어떤 그런 평당 지가를 올릴 수 있는 이런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도로보다 낮은 땅이 있습니다. 다니시다 보면 도로보다 이렇게 좀 꺼진 땅들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도로보다 낮은 땅들도 성토, 어느 정도 흙을 이렇게 매입을 해서 그 도로와 높이를 맞추면 그 땅에다 바로 행위를 또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도 많은 땅값을 리모델링 통해서 수익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토지 뭐 책 같은 데 보면 뭐 성형을 해야 화장을 해야 이쁘다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용도 변경이 있습니다. 이 땅에도 신분이 있는데요. 가장 높은 가치가 지닌 땅을 상업지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주거 지역도 있고요. 아파트가 올라가는 지역들, 그리고 상가 건물들이 이제 밀집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업지, 그 다음에 어떤 일종 주거지역, 이종 주거지역, 그 다음에 어떤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뭐 농업진흥구역, 이런 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팁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개발지라고 하더라도 인근에 있는 어떤 농업진흥구역, 잘 경지가 정리된 이 논들이 있습니다. 네모 반듯한 그런 논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땅을 잘못 인근이라고 해서 매입을 했다가는 개발이 안 되고 오랫동안 묶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농지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농림지역. 그래서 이런 땅들은 좀 주의해서 좀 잘 그 전문가 상담을 해서 하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만 피해 가신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수익을 어떤 현실적으로 뭐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두세 배의 수익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땅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우리 정현수 부소장 얘기 팁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4개의 용도 지역으로 나눠집니다. 국토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4개로 나눠지고요. 우리 정현수 부소장이 얘기했던 뭐 상업지역이라든지 일종이라든지 이런 거는 도시지역 내고요. 아까 얘기했던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같은 것도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에 속하는 거고요. 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렇게 3개로 나눠지고 지금 말씀하셨던 개발 압력이 높아도 용도지역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거는 농림지역이나 대체적으로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개발 압력이 주변이 높더라도 전체적으로 일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전체 개발을 하기 전까지는 개별 용도의 전환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절대농지라는 말을 하셨는데 절대농지라는 말은 이제 없어졌고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농사만 지어야 됩니다. 현행법상.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그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예를 들면 유명 사찰이라든지 국립공원, 도립공원이 있는 근처는 행위 제한이 주로 층고 제한이 있고 건축 행위 제한이 좀 있습니다. 일단 그 여러분들 빌라나 아파트 투자하듯이 발품 팔듯이
그거보다 더 쉽습니다. 토지 투자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서류 하나만 뜨면 일단 용도 지역에서 파악이 되니까요.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 이렇게 4개 용도 지역으로 나눠지니까 농림적하고 자연환경 보전적은 더더군다나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셔야 되고요. 하여튼 전문가의 상담이 좀 필요한 그 종목이 바로 토지입니다. 우리 3번째까지 하셨죠? 네, 맞습니다. 예, 4번째 사야 되는 이유. 네, 우리 또 사회자님이 워낙 이렇게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제가 더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걸 용도 변경 말씀드렸고요. 또 이제 다른 방법에 합필 분할 기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땅은 도로가 없지만 내 앞에 땅과 합침으로 인해서 그걸 또 도로와 분할을 해서 그 땅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방법들도 있으니까요. 많은 걸 지금 다 드릴 수는 없으니까, 다음 기회에 또 어떤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하나씩 배운다라는 느낌으로 하시면 아마 노후에는 편안한 그런 투자를 통해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과학적인 투자,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는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때문에 함부로 난개발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의 구도심 같은 데 가보시면 모텔도 있고 학교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이렇게 되게 난개발이 많이 이루어졌죠. 지금 대전에도 저희도 이제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대전에도 또 이런 신도시로 이전을 하면서 신도시 계획들은 다 체계적인 계획을 갖고 개발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살기가 좋은 그런 어떤 신도시 계획들을 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제4차 지금 국도 종합개발계획을 2001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세워놓고 있는데요. 이번에 2011년도에 또 개정된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인터넷에 쳐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어디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국토가 균형 있게 발전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이 여러분들에게 큰 토지 투자에 있어서 보물지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떤 시, 군 계획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계획들이 세워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감안하시고,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라는 어떤 인터넷상의 서류만 띄워도 그 지역이 어떤 개발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용도가 어떤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현수 부소장의 토지 투자 로드맵, 토지를 사야 하는 이유 4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막대한 부창출. 우리가 강의 때 쓰는 말, 언제나 토지 투자는 우상향이랍니다. 그래서 토지를 취득해야 되고, 두 번째, 땅은 그 상태에서 더 넓어지지 않는다. 부증성 때문에 토지 투자가 필요하다. 세 번째, 리모델링, 화장을 등을 해서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 네 번째, 요거는 조금 새로운 주장인데 하여튼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투자로 인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 요 4가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대박땅꾼연구소 정현수 부소장과 토지를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 정현수 부소장이 지금 토지 투자 맵 지도를 알려주신 것처럼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새겨 들으시고요. 토지 투자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강의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분들 위에 따로 마련된 자리가 있습니다. 정인수 부소장이 직접 답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그 답사 일정이 자세히 공지가 돼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고, 이제 봄도 가까워오고 좋은 땅도 보러 다니시는 기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미나도 있으시네요. 우리 정인수 부소장이 진행하는 세미나 일정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신 후에 여러분들 고민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기센부동산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토지에 관한 질문들을 친절하고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 서울 02778-9494나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시면 오늘 출연하신 정현수 부소장님과 제가 자세히 의논해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 보내실 때요. 그냥 내 땅이 어느 지역에 있는데 이 땅 사야 될까 팔아야 될까 이렇게 보내시지 마시고요. 보유하신 지역 또는 투자하고 싶은 지역 아니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금액, 팔고 싶은 금액, 지번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들이 달래 전문가겠습니까? 여러 가지 부수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일단 현장을 안 가더라도 그래도 근접해서 상담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자세하게 저희한테 질문을 주셔야 됩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고요. 그런 것들 많이 들어와요. 내가 강원도 어디에 땅 갖고 있는데 팔아야 될 거야. 그걸 저희가 그냥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여튼 자세히 좀 보내주시고요. 그 본격적인 상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가 걸려와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젊으신데 토지에 대해서 벌써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하셨나 봐요? 예, 요즘에 좀 30대에 좀 토지에 관심이 있어서. 훌륭하십니다. 30대 벌써 토지에 관심이 있으시고. 지금 시청자님 어디 살고 계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고요. 인천이요? 예. 그 문의하시고 싶은 지역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용이, 어떤 내용이신가요? 그 지역을 딱히 정한 건 아닌데. 예. 카페나 이제 블로그 같은 데 보면 이제 네네. 무슨 수용 예정지 같은 게 있잖아요. 수용. 예. 예. 근데 뭐 수용이란 단어 자체가 이제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어감상? 예. 수용지들이 뭐 좀 사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난이도까지 있으십니다. 나이도 젊은 분이. 좋습니다. 우리 정현수 부소장과 인사 나눠보시고요. 고민 좀 덜어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그 수용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하신 부분이세요? 네네. 네. 어떻게 보면 그 30대 이렇게 수용에 대한 부분까지 이렇게 궁금하신 게 참 난이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높은 부분인데요. 여러분 그 수용이라는 부분은 이제 그 공공기관에서 수용하는 방법과 민간 수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수용하는 이제 공익사업으로, 쉽게 예를 들자면 어떤 이제, 역세권 개발이나 그다음에 어떤 신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이런 것들을 나라에서 우리나라 국토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할 목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도로나 이런 뭐 KTX 역사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그 나라에서 그쪽 지역의 수용을 통해서 난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공공 목적으로 이런 수용을 하고 있고요. 민간 수용은 이제 그 개발 그 회사들이나 어떤 건설 회사들, 어떤 이런 민간 기업들이 어떤 그 본인의 어떤 회사의 어떤 영리 추구나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민간 수용을 해서 개발을 하는 그런 민간 수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용에 대해서 뭐 더 궁금한 점은 어떠신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면 뭐 그 수용이 될지 안 될지는 뭐 확실히 나와 있는 건가요? 네. 그 수용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부분은 보통 이제 우리 일반 분들이 이 수용이 된다라고 알 정도가 되면 실제 그 실거래가 많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공공 어떤 이런 목적으로 수용을 하는 지역의 투자는 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수용을 그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이라는 인터넷에 서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번지수를 이렇게 딱 쳐보면 보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라에서 그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상에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택지 개발 예정지구다 이런 것들이 그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상에 그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계획과 이런 것 통해서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좀 답을 들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거는 초보자분들이 이 수용지의 투자는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 수용이 되는 외곽 지역을 잘 유심히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투자를 하신다면 많은 어떠한 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예로 여러분 그 천안 아산의 그 KTX 역사가 생겼는데 이 KT 역사 수용된 바깥의 지역의 땅값이 지금 상당히 많이 비싸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500만 원에서 평당 그 인근에 바로 근접한 땅들이 500에서 1000만 원 가까이 형성이 돼 있을 정도로
많은 어떤 도심을 인구를 끌어들이는 그러한 지역의 수용 외 지역의 땅들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것들은 전문가하고 잘 상담을 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시청자님. 네네. 예, 수용에는 그 정부나 관에서 주도하는 공공 수용이 있고 민간 수용이 있는데 지금 부소장님 얘기는 그 수용지보다는 수용지 인근이 더 낫다고 하는데 저도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시청자님한테. 네네. 그 포탈 같은 데에서 무차별적인 답변들 나오는 거 믿지 마십시오. 그거는 광고입니다. 예. 내가 믿어야 될 서류는 정부에서 발행하는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토지 대장 이런 것들이랑요. 예.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 직접 대면 상담을 하시든지 질의를 넣으셔서 한 것만 믿으시고요. 지금 너무 무차별적인 정보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거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포탈에서 그 정보 들으신 거는 다 믿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정혜수 부소장님께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 수용 예정지 투자를 하려면은 수익을 얻을 수 있나 해가지고. 수용 예정지. 네. 예. 네, 예. 수용 예정지 부분인데요. 이 예정지 부분에 이제 보통 그 수용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하는 이제 공시가 되면 이게 무조건 다 서류에 나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개발이 되고 수용이 돼서 이렇게 절차가 빨리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책 사업, 나라에서 어떤 주도하는 그런 사업을 중심으로 수용 예정지 그 수용이 어느 범위까지 되는지만 알아내고 그 인근에 토지 매입을 잘 고려를 하신다면 반드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청자님 잘 고르면 수익도 많이 올리실 수 있답니다. 예. 여보세요? 예. 예, 궁금하신 거 해결되셨나요? 네네, 감사합니다. 또 오늘 궁금하시면 우리 정현수 부소장이 진행한 세미나 같은 데 참여하시면 정보 많이 얻을 수 있으시니까 그렇게 참여해 주시고요. 혹시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화 주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동산에 관련 질문들, 토지에 관련된 질문들 있으신 분 주저 말고 전화 주십시오. 02778-9494 무료 문자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시면요. 오늘 출연하신 전문가와 제가 상의해서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정혜수 부소장 그 대박당꾼 전은규 소장하고 같이 토지 투자 세미나 진행하니까요. 거기도 참여하시고 매주 답사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저희 서울경영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갖고 답사 일정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번엔 문자로 들어온 내용도 있네요. 문자로 들어온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는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소액 투자가 어렵지 않나요? 라고 문자가 왔는데 이제 황금성 문제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이 토지를 많은 분들이 이제 오랫동안 보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틀린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이 토지를 매입을 하실 때는 그냥 어떤 단순하게 뭐 누가 좋다 아니면 어떤 전원주택, 농사를 짓고 어떤 주말 농장 이런 개념으로 사신 분들도 많은데 중요한 건 이 투자 개념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토지라는 거는 이제는 투자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어떤 개념이냐면 제가 세종시를 항상 예를 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이 세종시 주변은 지금 2, 3년만 해도 평당 한 20만 원, 30만 원대 하던 어떤 땅들이 지금은 100만 원, 200만 원의 호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디에 내가 그 포인트를 맞춰서 들어가느냐. 이게 가장 큰 핵심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솔직히 찾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아직 초보자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문가들의 어떤 자문과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책사업 위주, 그 다음에 2020년도까지는 우리나라 도로와 고속도로, 그 다음에 철도,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고 어떤 개발 계획들이 체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으로 투자 포인트를 맞춰서 인구가 많이 유입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자족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인근에 많이 형성이 돼서 많은 인구, 그러니까 그냥 거주 목적인 인구가 아니라 자족도시, 월급
많이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직장인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정보를 미리 갖고 그 인근의 땅을 선정을 해서 소유를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도 부자의 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문자 주신 시청자 여러분, 전문가 말씀 잘 들으셨죠? 문자 하나 더 들어와 있습니다. 또 다른 문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충남 공주시 이인면 신영리 537-11번지, 12번지, 13번지 이 땅의 전망과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충남 공주시 부분은 뭐 고향 근처니까 잘 아시겠네요. 네, 아무래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걸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이 소액 투자 부분 잠깐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이 소액 투자는 수도권은 평택까지는 상당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미만으로는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방에도 많은 기업도시, 혁신도시, 그리고 국책사업인 어떤 이런 새만금 같은 큰 호재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 지가가 많이 반영이 안 된, 그래서 한 5천만 원 가까이 이내로도 투자가 가능한 지역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지금 그 공주시 보니까 이인면 신영리 땅인데요. 한번 그 모니터를 보시면 이 공주시 이인면 신영리 지역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이 여러분들 그 호남 그 KTX 철도가 네 지금 보이시죠? 뒤에 화면 보시면 돼요. 예. 보시고. 예, 지금 이쪽 보시면 이쪽 KTX 철도가 보시면 호남선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자, 이쪽에 지금 공주 KTX 역사가 공주시 이인면 신영리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0%의 진행률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에서 7월이면 여기가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개통하기 전까지 이 시험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해도 올해 10월에서 11월, 늦어도 내년 1월이면 이 공주 KTX 역사가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지금 이 신영리 지역에 토지를 갖고 계신데요. 되게 좀 일단 축하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이 호재가 어떤 이 지역에 그 KTX 역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공주시에서 119만 평을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땅 위치를 보니까 여기 보면 역사에서 거리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거리를 보면 한 672m, 직선 거리로 672m 정도가 됩니다. 이 거리 길이 뭐냐면 수용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역세권 주변은 항상 나라에서 수용을 해서 500m 이내 거는 직접 역세권이라고 해가지고 상업지, 그 다음에 뭐 오피스텔이든 어떤 이러한 그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 천안 아산역이나 이 오송역 일대를 생각을 하시면 좀 연상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1km 반경을 간접 역세권이라고 하는데요. 이쪽에는 뭐 원룸이나 다세대 이런 주거 지역들이 많이 들어서는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땅 같은 경우는 지금 약 600m 거리가 되는데요. 이 땅은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이전에 미리 그 토지 이용 계획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아직은 이 수용이 인터넷 서류상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지금 제가 이제 공주시 쪽에다가 이제 저희도 이제 고향에서 가깝기 때문에 제 이제 정보에 의하면 이쪽이 이제 수용 지역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다. 요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 시세대로 주시고 KT 역사가 들어오기 전에 투자가 아니라 거주 목적으로 하신 그런 땅이라고 하면 지금 이게 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좀 잘 소유를 하고 계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상당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청자님 들으셨죠? 위치가 좋은 지역이랍니다. 조금 더 매도 시점을 길게 보시고요. 뭐 직접 개발하셔도 좋을 위치인 것 같습니다. 오늘 토지에 관련된 부동산 상담은 여기까지만 받기로 하고요. 이어서 정현수 부소장과 함께하는 지역 분석, 그 다음에 알짜매기 매물까지 살펴보는 정현수 부소장의 토지 투자 로드맵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현수 부소장과 함께 살펴보실 곳은 저희 기센 부동산에서 몇 차례 다뤘던 지역이죠. 원체 뭐 유망한 지역이다 보니까
국책 사업이 한참 진행 중인 새만금인데요. 부장님, 저희 더 많이 다뤘거든요. 네네. 더 임팩트 있는 내용으로 네네. 새만금 지역 분석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새만금 지역은 여러분 상당히 호재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단군 이래 최대 국책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지금 예산이 한 22조 원 가까이 이렇게 책정이 돼 있고요. 현재 이 새만금은 왜 무한대의 어떤 호재 요소들이 있느냐? 정말 자족도식 대기업들과 어떤 이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지금 새만금에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군산 쪽으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GM대우, 두산인프라코어 이런 어떤 엄청난 대기업들, 그다음에 군산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OCI라고 어떤 이 열병합 발전소를 만든 우리나라 국내 기업의 OCI라는 기업도 10조 원 가까이 투자를 지금 체결을 해놓은 상태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일본의 첨단 부품 소재를 만드는 도레이사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지금 약 3천억에 가까운 투자 금액을 체결한 바 있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2월 25일 날 여러분들 한중 경협 개발 포럼으로 인해서 중국에 있는 전문가들이 방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또 이 시진핑 국가 주석이 방문을 할 그런 계획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새만금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과거부터 많이 얘기가 있었지만 새만금 개발청이 개청이 되면서 세종시에 입주를 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과거에는 다른 6개의 기관들이 이 새만금 개발로 인해서 서로의 의견 주장 대립 때문에 상당히 발전이 좀 더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새만금 최종 완공 목표가 여러분들 아시겠죠? 2030년도까지고요. 그리고 1차 완공이 2020년도까지이기 때문에 이제 불과 앞으로 한 5, 6년 정도면 이 새만금의 거대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근데 부장님, 지금 거시적인 개발 계획은 다들 우리 시청자들도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총리가 1조 몇천억 투자하고 이런 얘기 다 접했습니다. 근데 또 한편에 현장 르포 같이 현장을 직접 다녀온 분들은 요즘 너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새만금을 갔더니 2020년이라 해도 그 큰 계획들을 하려면 이제 조성이 어느 정도 눈에 보여야 되는데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시간이 장기 롱텀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걱정도 하고요. 지금 국가들, 지금 말씀하신 대기업들이 MOU를 체결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계약서를 썼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나라 간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이 한주 경협 개발단지 이거를 포럼을 가지면서 중국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공동 개발을 하겠다, 이런 의사 표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 네이버든 다음에다 보시면 이 새만금에 대한 어떤 클릭을 해보시면 자세한 그런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항만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새만금에 30만 톤급 되는 어떤 큰 그런 크루즈들이 앞으로는 이 중국과의 교역으로 인해서 새만금 신항만이 어떤 기공식을 가졌고, 지금 이제 공사를 착공에 들어갔는데요. 이 신항만에도 고용만 해도 2만 명의 고용 효과가 있고요. 이 신항만이 수심이 상당히 또 깊기 때문에 앞으로 이 대중국을 물류 교역의 가장 동북아시아의 중심지, 그래서 이 새만금이 두바이, 홍콩을 모델로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앞으로 가장 큰 그러한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아주 모범 도시로서 이렇게 탈바꿈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발 뜻대로 계획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네,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 워낙 이 새만금 사업은 새만금 홍보관에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단계적으로 개발한다 이런 것들을 잘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가족들과 단순히 그냥 여행 삼아 가시는 것보다도 또 투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한번 새만금 홍보관도 들러보시고, 그쪽에 또 신시도, 야미도 이런 데 보면 명사십리길이라고 아주 예쁜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시도 이쁘죠. 예. 모래 하얀 백사장이 십리길에 이렇게 있는데요. 정말 우리나라 같지 않은 아주 명품 그러한 섬이 있는데,